안녕하세요. 오늘은 1월 14일이고요. 2025년 두 번째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540일의 오션 정기 세미나고요. INC5의 주요 내용과 결과, 의장 문서를 중심으로라는 텍스트를 가지고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발제해 주실 분은 김혜주 연구원님이십니다. 네, 혜주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INC5의 주요 내용과 결과를 의장의 문서를 중심으로 다뤄보고자 합니다. INC5가 지난 11월 말에 12월 초까지 부산에서 열렸는데 그때 어떤 내용이 논의되었는지를 중심으로 이 국제 플라스틱 협약의 논의 전반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국제 플라스틱 협약과 INC에 대해서 간단히 짚고 넘어가고 주요 결과를 좀 보여드린 다음에 협약이 나아갈 길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해 드리려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사실 그 국제 플라스틱 협약에 대해서 다 어떤 건지 배경과 전반적인 내용은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서 시간 관계상 이 부분은 자세하게, 그러니까 소개에 대한 부분은 자세하게 하진 않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 환경총회에서 이 국제 플라스틱 협약을 만들기로 결정을 하고 이에 따라서 협약문을 만들기 위한 정부 간 협상위원회를 소집하게 되었고, 그래서 2022년부터 2024년 11월 25일 그때까지 이제 다섯 차례의 INC가 진행이 되었고요. 그때 협약이 성안을 목표하는 것이었는데 성안이 되진 않아서 이제 올해 중으로 5.2, 그러니까 이어지는 세션에서 이 협약의 최종을 성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주요 내용으로 넘어가기 전에 조금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 이 이해관계자 부분인데, 이게 UN,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런 국제 협약에 대한 협상에서 그 협상에 참여하는 것은, 그러니까 협상에 참여해서 발언을 하고 그 내용을 만들어 나가는 것은 유엔의 회원국 그리고 뭐 지역별 또는 의견이 맞는 국가들끼리 모인 협의체가 있고, 그 외에도 이 회의에 함께 참여하면서 조금 본인의 의견을 개진하거나 협상단 안팎의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참관인이 있는데, 참관인 중에서는 이제 정부관기구, 유엔 산하기구,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국제기구라고 우리가 통칭하는 것들이고, 이제 오션을 포함한 시민사회와 그리고 이제 다른 산업계 또는 뭐 학계 이런 다른 이해관계자들은 비정부기구로 분류되어서 이 참관인으로 참여를 하게 되고, 미디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조금 염두에 두고 다음의 내용을 따라가 주시면 더 이해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잠깐 넣어봤고, 이 며칠 전에 이 UNEP에서 발행을 한 참석자 분석 자료인데, 이게 보시면 등록은 한 3,800명 정도가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실제 참석은 2,600명 가량이 한 건데, 여기에서 참관인이 국제기구랑 비정부기구 포함한 참관인이 당사국의 인원을 살짝 웃도는 그러니까 참관인으로 참여하는 인원이 그만큼 많다는 건데, 사실 이거를 제가 여기다가 이제 넣은 이유는 옵저버 그 참여가 일부 제한되어서, 원래는 이 옵저버가 유엔 회의에서 좀 공정성, 투명성을 위해서 모두 참여하게끔 기본적인 원칙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 회의에서 한 협약을 조금 더, 협약문의 속도의 진전이 안 나니까 조금 더 조속한 협상을 위해서 옵저버의 참여를 아예 배제를 한 이틀 정도를 하고 당사국끼리만 참여를 해서 조금 이 옵저버들이 많은 비판을 제기했던 그런 일이 있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염두에 둬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주요 결과로 빠르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개요는 뭐 말씀드린 것처럼 12월부터 12월 23일부터 12월까지 한 9일 정도 부산의 백스코에서 진행이 되었고, 이 결과부터 조금 두 가지씩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안을 목표했으나 도출하지 못한 채 종료가 되었고, 이 유사입장 그룹이라고 하는 산유국가들의 연합이 있어요. 이게 방금 여기 이해관계자에서 협의체 부분에
조금 더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게 유엔 협상에서 보통은 국가가 뭐 190여 개가 되기 때문에 이 국가 하나하나 의견을 말하면 너무 시간이 뭐 지체되는 것도 있고 이제 의견이 비슷하거나 뭐 비슷한 지역 뭐 유럽이나 아프리카 그룹 같은 경우 그리고 그룰락이라고 하는 그 라틴 아메리카 그룹도 있는데 라틴 아메리카 그리고 캐리비안 그룹도 있는데 이렇게 지역적으로 비슷한 또는 군서도서 국가 이렇게 그 나라들끼리 의견을 모아서 이렇게 발언을 하는 경우가 많고 또 유사입장 그룹이나 우호국 연합 같은 경우는 지역은 다르지만 비슷한 입장을 가진 그룹끼리 그러니까 나라끼리 모여서 그룹을 형성해서 그렇게 발언을 진행하는데 이 유사입장 그룹은 뭐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뭐 이란 이렇게 좀 산유국가 엄청 자국의 GDP 중에 이 석유화학이나 산유 관련한 그 뭐지 퍼센트가 좀 높은 그런 국가들이 여기 많이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들이 지원을 전략을 계속 펼쳐 왔었고요. INC 1부터 5까지. 그래서 그거에 이제 이번에 마지막까지 그것이 영향을 미쳐서 진행이 더딜 수밖에 없었고, 왜냐면 1부터 4까지 진행이 굉장히 더디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틀 참관인 참석을 배제한 비공식 터널 회의로 하를 했기 때문에 좀 비판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있었고, 강력한 협약의 핵심으로 꼽히는 그 세 가지 조항이 있는데, 생산 감축, 유해 화학 물질 규제, 재정 메커니즘, 요거와 관련해서 그래도 많은 동의를 이렇게 얻어낸 점이 조금 주요 성과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의 마지막 날에 오늘 저희가 좀 살펴볼 그 의장 문서를 이제 의장이 공개를 하면서 그 내용은 이제 INC5의 전반적인 내용을 취합한 것인데 이어지는 세션에서 이 문서를 가지고 논의를 지속하고 협약문을 성안을 하겠다라고 땅땅하면서 마무리가 되었고 여기 적진 않았지만 사실 조금 아쉬웠던 부분, 조금이 아니라 많이 아쉬웠던 부분은 이제 회의 내용에만 이렇게 시간이 많이 없던 상황에서 회의 내용에만 집중해도 어, 그런 상황인데 이제 인터넷이 조금 잘 안 된다거나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그리고 내부에 또 자리가 없어서 그 백스코가 되게 그 현장이 큰데도 불구하고 회의장 안에 자리가 없어서 사람들이 옵저버에 참여가 막 입장이 어려운 등 뭐 이런 외부적인 요소가 계속 잡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주최 측인 한국 정부에 좀 아쉽다는 입장이 많았는데 관련해서 그래서 한국 시민단체도 해외에 있는 시민단체도 이렇게 문의를 했었는데 한국 정부는 해당 내용은 이제 UNEP 소관이다. 그리고 그래서 UNEP에 갔더니 UNEP에서는 한국 정부 소관이다. 뭐 이런 해프닝이 발생을 하기도 했었던 그런 뒷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자 문서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거는 UNEP 그 INC5 웹페이지에도 공개가 되어 있는 건데, 그거를 좀 번역을 한 문서이고, 제가 이 번역한 문서를 채팅에다가 지금 올리려고 했는데 이게 파일이 안 올라가네요. 그래서 일단 이걸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크게 이렇게 나눠 보자면 기본 사항, 그리고 핵심 의무 사항, 그러니까 기본 사항부터 조금 설명을 드리면서 넘어가자면 기본 사항 같은 경우는 이 협약의 전반적인 것들, 뭐 목적부터 원칙, 접근 방식, 정의, 그러니까 이 데피니션이죠. 네, 기본 사항이고 핵심 의무 사항은 이제 제품부터 이렇게 쭉 협약을 통해서 그래서 무엇을 규제할 것인가에 대한 그 의무적인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는 그래서 이 의무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수단에 대해서 재정 메커니즘, 뭐 역량 강화, 기술 이전, 국제협력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 이행 방법에는 이제 이런 이행을 할 때 뭐 국가에서 어떤 방법으로 계획을 하고 이걸 어떻게 보고하고 평가하고 뭐 이런 내용이 들어있고 마지막으로는 그래서 이 당사국 총회랑 관련한 기구, 뭐 사무국 이런 좀 절차적인 부분에 대한 운영 사항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부속서가 있습니다.
2조 정의부터 보시면, 이 번역문은 제가 번역한 건 아니고, 고려대학교의 박훈 박사님께서 번역을 해주셨는데, 그거를 서울환경연합에서 제가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네, 이걸 같이 보겠고, 지금 정의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이전 버전에는 정의가 다 지워져 있었고 이제 그러니까 그 전전 버전에는 정의가 정말 많았어요. 그러니까 막 플라스틱만 해도 플라스틱의 정의로 옵션이 8가지가 있었고 막 전생애 주기, 라이프 사이클이 무엇인가, 뭐 미세 플라스틱이 무엇인가, 나노 플라스틱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미 학술적으로 충분히 정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를 넣으려고 했던 것이 살짝 백그라운드가 이제 어, 이런 협약에 강력한 협약문이 만들어지는 것을 반대하는 그런 국가들이 이런 정의를 가지고 지연 전술을 펼치기도 했고 또 동시에 정의를 넣음으로써 굉장히 협약의 그런 범위를 조금 협소하게 낮추려는 그런 시도를 계속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백그라운드가 있고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요 정도로 들어가 있는데 이제 오염도 2가지 옵션 요 중에서 아마 뭐 한 가지 그리고 이것도 지금 다 괄호로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아시겠지만 수정될 여지가 있다는 뭐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전체적으로 다 괄호가 사실은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정의는 요 정도로 하고 넘어가고 이제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만 지금 아까 여기서 1조부터 32조까지가 있는데 다 보기에는 시간이 부족할 것 같으니 주요한 쟁점 사항 부분만 제가 찝어서 설명을 조금 같이 읽어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네, 여기 플라스틱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플라스틱 제품을 관리, 줄이거나 또는 금지, 이것도 다 괄호가 뭐 2개씩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어쨌든 이런 내용으로 어떤 제품을 규제를 할지 명시가 되어 있는 그런 조항이라고 보시면 되고, 영어로 보시면 이렇게 each party shall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괄호가 들어있고 한데, 이게 그래도 저는 이 문서에 지금 다 쉘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게 국제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그 동사가 쓰인 게 그래도 제가 너무 기대를 안 했어서 그런 것도 있는데 엄청 약한 그러니까 막 encourage라든가 뭐 아니면은 should 막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그게 국제법적으로 반드시, 그러니까 구속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여기 그래도 shall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국제법적으로 구속력이 있어서 이걸 반드시 이 협약문이 실제로 이렇게 발효가 될 경우에는 국제법적으로 의미가 있다라는 것 뜻이라서 제가 영문을 한번 요것만 가져와 봤고 그리고 그렇지만 모든 문장이 다 쉘은 아닙니다. 그 협약문 전체를 보시면 원문을 보시면 그리고 이제 나머지 조항은 어떤 제품을 어떻게 규제할지 요거가 이제 규제 이행 방법이랑 조치 보고 검토 평가 이렇게 어떻게 제품들을 관리 줄이거나 금지할 건지 들어가 있고 그래서 검토위원회를 설립해서 적절한 지침 또는 가이드라인을 개발한다고 작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지침이랑 가이드라인 이 둘 중에 하나라고 써있는데 이것도 살짝 어떤 내용인지 말씀드리면 지침은 즉 레귤레이션이고 가이드라인은 정말 포괄적인 그런 가이드라인이에요. 그래서 지침이 만약에 여기서 쓸 경우에는 국제적으로 동일한 뭐 또는 지역별로 살짝은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조금 더 탑다운 그래서 강한 규제라고 볼 수 있고 가이드라인은 각 지역별로 그러니까 바텀업 형식인데 각 지역 뭐 국가별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이 이제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침이 들어가면 조금 더 강력한 협약이 되겠고 가이드라인 들어가면 더 조금 약한 내용이 되기 때문에 요런 단어 하나하나가 굉장히 다 이 협상장에서 엄청나게 치열하게 지금 이렇게 엄청 다뤄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부속서 같은 경우에는 어떤 플라스틱, 이게 원래 부속서는 맨 마지막에 그 협약문 본문이 있고 그 맨 마지막에 들어가는데 지금은 일단 편의상 요런 요 제3조와 관련한 이 부속서의 내용이기 때문에 요 바로 뒤에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협약문 본문에 이 내용을 어떤 제품을 모두 관리하거나 줄이거나 금지할지, 그러니까 어떤 제품을 여기 이 협약문에 포함을 시킬지가 조금 길기도 하고 또 이 협약문 본문에 들어가면 나중에 수정이 더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좀 기술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은 보통은 부속문서에 따라 들어가서 요거는 좀 수정이 만약에 향후에 필요할 경우에는 절차가 조금 더 간소화되어 있기도 하고 어쨌든 네, 이 부속세 내용을 쭉 리스트를 보시면 막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뭐 플라스틱 면봉 막대 뭐 이런 식으로 한 제 기억에 2, 30개 정도가 2, 30개도 아니었던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그 정도가 이제 쭉쭉 나열이 되는 되게 협소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기 제품 군위라고 요게 제품 군위 들어가는 것이 더 포괄적이고 더 맞을 것으로 보이고 이제 그래서 이거를 단계적으로 폐지를 뭐 2003년까지 하겠다라고 요것도 괄호로 그래서 이 폐지 연도까지 들어갈지 아니면 그냥 요거를 뭐 그냥 제품만 명시를 할지 그것도 다 아직 미정인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관련한 의견을 보면 멕시코에서 플라스틱 제품과 우려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성명을 마지막 날에 제출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 플라스틱 제품 및 화학물질 조항에는 우려되는 화학물질, 그러니까 유해한 제품과 우려되는 화학물질을 단계적으로 퇴출해야 한다는 명확한 법적 구속력 있는 의무가 포함되어야 한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의무가 없으면 적절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이 플라스틱 협약에 제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어떤 또 백그라운드가 있냐면 지금 현재 내용에 이 플라스틱 제품 관련한 내용에 우려되는 화학물질, 그러니까 제품에 화학물질이 우려되는 화학물질이 포함된 것이 뭐 엄청나게 많잖아요. 근데 그거가 원래 그래서 우려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조항이 별도로 다뤄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협약문 초안에는 그래서 어떤 뭐 화학물질을 규제할 것인지 막 이런 내용까지 다 들어가 있었는데 지금 또 막 협상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빠지고 그냥 플라스틱 제품에서 살짝 요거를 언급하고 넘어가는 정도로 이전보다는 많이 범위가 축소되어서 여기서 다뤄지고 있기 때문에 이 멕시코에서는 이런 우려된 화학물질까지 단계적으로 퇴출하는 좀 명확한 내용이 있어야 한다라는 점에서 이렇게 성명문을 제시를 했고 발표를 했고 이 선언문에 엄청나게 많은 94개국이 동의를 했는데 한국은 여기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쟁점의 조항인 공급 지속 가능한 생산유 6조인데 이거는 쉽게 말하면 플라스틱 생산에 관한 부분이고요. 이 부분이 사실은 엄청나게 그동안에 다퉜던 부분, 그러니까 협상장에서 뭐 다툼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말로 말다툼이 이거 관련해서 굉장히 많았다는 그 조항이고, 그래서 지금 선택한 1이랑 2가 있습니다. 아예. 그래서 1은 아예 조항이 없어요. 그러니까 선택한 1을 하게 되는 경우는 이 내용이 이 전체 생산과 관련한 내용이 협약문에서 빠지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2가 들어가게 되면 그러니까 2로 최대한 진행이 되어야 이게 조금 제대로 된 강력한 협약문이 되는 건데 2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1차 당사국 총회에서 이 플라스틱 뭐 폴리머의 생산 소비 또는 뭐 사용을 줄이기 또는 유지하거나 관리하기 위한 전 세계적인 목표를 채택한다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게 들어가면 이제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당사국 총회에서 어떻게 이 또 내용을 세부적으로 만들어 나갈지를 채택을 하는 것이겠고 그 다음에 이제 2항부터 나머지 항까지는 이 1항의 이행을 위한 조치, 방법, 보고, 검토, 평가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나마에서 또 요거 관련해서 지속 가능한 생산의 의견서를
제출을 했는데요. 이게 1차 플라스틱 폴리머 생산을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줄이고 관련한 이러한 글로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해야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고, 여기 선언문에도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많은 국가인 88개국이나 동의를 했는데 여기에 한국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 이 부분은 7조 배출 및 누출은 엄청나게 쟁점이 되는 부분은 아닌데, 또 여기 어구 관련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오션에서 좀 중점적으로 볼 부분이기 때문에 넣어봤고, 일단 이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배경을 조금 말씀드리면, 해양 플라스틱 오염에서 국제 플라스틱 협약의 논의가 출발이 되었지만, 이 논의 중인 앞에서도 보시면 대부분의 조항이 약간 육상기인 쓰레기 플라스틱을 다루고 있고, 해양 플라스틱 오염 문제는 조금 비중을 차지를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약간 이전에 INC에서도 뭐 폐허구 문제는 그냥 사용 후에 쓰레기 관리 조항에 들어가 있어서 좀 되게 제한적이었던 측면이 있고, 뭐 그래서 아예 INC4 때까지만 해도 번호가 삭제가 되었고, 아예 그 내용이, 그래서 어구 관련한 내용에 대한 논의가 이 협약문에 안 들어갈 것처럼 되게 뚜렷한 논의 진전이 없었고, 그래서 오션에서도 이 폐허구를 비롯한 아까 폐허구 또한 다른 플라스틱 문제 마찬가지로 좀 생애 전중의 관점으로 다뤄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의견서를 냈던 적이 있고요. 그래서 INC4까지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INC5에 들어와서 여러 국가가, 한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가 이 폐허구를 조금 다뤄야 한다라고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7조의 1항에 보시면 여기 C에 여기서 해양에서 버려지거나 분실되거나 기타 방식으로 폐기된 어구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은 어업 활동으로 인한 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예방, 감소 및 가능하다면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사실은 요 항목, 어구와 관련한 항목이 원래 별도의 프로그램으로 들어가야 한다라고 오션을 비롯한 시민사회에서는 계속 제안을 했었지만, 지금 다른 더 쟁점인 부분이 방금 봤던 뭐 3조나 6조나 또 뒤에 나올 다른 조항이 많기 때문에 지금 이 이상으로는 더 요거에 대해서 막 별도의 전용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고, 지금 정도로 협약문에 들어가지 않을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이 이번 INC5에서 이 7조에 대한 의견서를 냈는데, 여기서도 그래서 그 전에 없었던 INC4까지만 해도 없었던 그런 상황에서 이거를 냈던 거고, 폐허구가 유실되는 비율이 높고 뭐 회수와 재활용의 어려운 특성을 고려한 요 수정안을 제출을 하면서 이 전 세계 주기를 관리하는 하위 조항을 도입하자라고 권고를 했고, 그리고 지금은 여기 플라스틱 펠릿, 플레이크 및 파우더, 분말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를 조금 더 포괄적인 공급망 내 플라스틱으로 수정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부문별 접근, 방금 말씀드린 별도의 뭐 프로그램이나 부문별 접근이 될지 뭐 향후에 봐야겠지만, 아마 요 정도로 들어가지 않을까 하고, 요게 지금 상황에서는 가장 적절한 대안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관련해서 의견 있으시면 이따가 나눠주셔도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재정 자원 및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이행 수단에 대한 부분인데, 이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첨예한, 이거는 조금 앞에랑 다르게 선진국과 개도국으로 나눠져서 그룹이 나눠져서 각기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데, 쉽게 보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개도국
이 재정 자원 메커니즘 부분을 최대한 확장을 해서 많은 재정을 투자를 여기다가 하고 그래서 많은 그 자원이 이 개도국으로 흘러와서 이런 앞단에 나온 그런 플라스틱 협약 내용 그 의무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선진국이 노력해야 한다. 약간 이런 내용이고 이제 그 선진국의 같은 경우에는 모두가 또 재원을 조달을 하면서 살짝 더 축소된 범위로 재정 메커니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면 지금 이 개도국 그룹에서는 추가적인 재원, 그러니까 새로운 독립적인 다자간 전용 기금을 신설하자. 그래서 플라스틱 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그 전용 기금을 만들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그러니까 이 GEF라는 글로벌 인바이러먼트 펀드라는 기존에 있는 기금 산하에 플라스틱 협약 대응하는 그런 어떤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그거를 활용을 하자. 그리고 민간 금융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재정 흐름을 조정하는 정도로 하자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개도국 같은 경우는 선진국에서 이 재원을 기여를 해야 한다고 하고 선진국은 모두가 재정을 기여해야 한다라고 하는데 여기 살짝 보시면은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그래서 여기에 포함되는 것이 여기서 사실 개도국에 포함되는 것이 산유국 중동에 있는 왜 그런 국가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중동 국가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국가들도 본인들이 개발도상국이라고 하면서 이제 선진국들만 여기에다가 플라스틱 협약을 위한 재정을 마련해야 한다. 막 이런 식으로 주장을 펼치기도 하고 되게 어쨌든 여기서도 그런 다이나믹이 있고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그러니까 중요하게 봐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이게 민간 금융으로 우리나라도 여기 지금 선진국 쪽에 있는데 만약에 민간 금융으로만 한다면 이게 당연히 플라스틱 협약을 이행하기에 부족할 뿐더러 사실은 그동안의 기후변화나 다른 환경 관련한 것에서도 많이 봤었지만 민간 부문은 돈이 되는 기술로 돈이 흘러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선진국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되게 된다면 개도국의 실질적인 협약 내용 이행이나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그런 생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개도국에서 주장하는 이런 내용이 사실은 강력한 협약문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그런 측면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생각이 되고 지금 시간이 조금 지나서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기타 의견으로는 그 폴리머 수수료 그러니까 폴리머 피를 부과를 해서 요거를 개도국 자금 지원에 활용하자는 의견이 제시가 되기도 했고 그래서 협약문에도 가로로 포함되어 있고요. 제가 여기에 슬라이드에는 포함하지 않았는데 그 플라스틱 크레딧을 활용하자는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플라스틱 크레딧이라는 게 그 기후변화 협약에서 말하는 탄소 배출권 같이 크레딧으로 이게 예를 들어서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개도국에서 그러니까 선진국에서 그러니까 탄소 배출권이 뭐냐면은 선진국에서 많이 배출을 하는 탄소 배출권, 그러니까 많이 배출을 하긴 하는데 이제 개도국에서 그 배출하는 거를 선진국에 있는 기업이나 아니면 국가 차원에서 사는 거죠. 그 탄소 배출권을. 그러면은 크레딧을 산 만큼 선진국에서 배출한 그 온실가스의 양을 요 협약 자체에서 줄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지구적인 범위에서 봤을 때는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선진국이 그러면은 그러니까 개도국이 덜 배출하는 만큼 선진국이 더 배출을 하니까 선진국에서 개도국 거를 사는 약간 그런 이 논리인데 이게 자원 착취에 많이 악용이 되어 왔고 그동안에 제대로 이행이 안 되어 왔을 뿐더러 조금 기업들의 배만 불리는 그런 결과를 그동안 나와왔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에 플라스틱 협약에도 적용이 된다면 안 된다는 그 시민사회에서는 그래서 절대적으로 이거를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
네, 이 정도로, 그리고 여기에 사실 방금 요 쟁점 내용에 포함하진 않았는데, 5.2에서 주요하게 보아야 하는 사안이 또 절차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결정을 할 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 문제들을 결정을 할 때 투표로 할 것인지, 아니면 컨센서스, 그러니까 만장일치를 할 것인지가 또 다른 첨예한 의제이고요. 그래서 산유국 같이 조금 덜 이 협약문이 강력하게 바라는 국가들은 컨센서스로 하자라는 주장을 계속해서 펼치면서 그걸 동시에 지연 전략으로 이용을 하는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왔고, 네, 그래서 요 정도 지금 말씀드린 정도가 주요 쟁점 INC 그 5 그리고 더 나아가서 5.2까지의 주요하게 보아야 하는 그런 쟁점 사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협약이 나아갈 길을 마지막으로 마지막 세션으로 말씀을 드리겠고, 이게 향후에는 좀 큰 범위로 제가 잡아봤는데, 이제 5.2가 올해 아마도 상반기에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뭐 장소와 일정은 아직 어디서 언제 진행이 될지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올해 1분기 중으로는 확정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의장의 문서로 이 세션에서 논의를 지속하고 협약문을 성안하고자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장 문서가 내용이 지금은 엄청 사실은 야심찬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괄호로 지금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런 괄호 안에 있는 상태로 좀 야심찬 협약의 내용이 남아있기 때문에 더 가능성이 있고, 더 그렇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갖고 지켜보아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5.2에서 만약에 그래서 성안이 된다면, 어떤 분들은 이게 5.2가 있으면 뭐 3, 4 이렇게 계속 이어지거나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긴 한데, 아마 5.2에서는 그래도 성안이 될 것으로 대부분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때 성안이 되면 이제 하반기 아마도 2025년 12월에 나이로비에서 열리는 제7차 그 유엔 총회에서 유엔 환경 총회에서 개최될 것으로, 그래서 이때 개최가 되면 내용을 확정하고 땅땅 체결을 하는 그런 과정이 있겠고, 그 다음에는 2, 3년 정도 이제 국가별로 비준을 하는 그런 프로세스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아마도 2029년부터 그 당사국 총회, 아까 저희가 조금 봤던 그런 당사국 총회에서 논의되어야 하는 그런 내용들을 논의를 하겠고, 지금 보니까 기후변화 협약 같은 경우에는 매년 당사국 총회를 진행을 하는데, 여기 협약문 초안에는 매 2년마다 진행을 한다고 되어 있어서 아마도 2년에 한 번씩 그 당사국 총회를 진행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당사국 총회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그림을 더 자세하게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이 내용을 가져와봤는데, 사실 이 내용을 막 알 필요는 없고, 이거는 이제 그 기후변화 협약이 1992년에 리우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다음에 지금 2023년까지 그 29차, 29차례의 당사국 총회가 개최가 되었고, 그래서 이번에 이 당사국 총회에서 이번에서야 이제 국제 탄소 시장, 아까 말씀드렸던 그 탄소 배출권과 관련한 세부 운영 규칙이 마련이 되었고, 이외에도 여기 뭐 기후 재원을 조성한다던가 글로벌 적응 목표를 만든다던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왜 얘기를 하냐면, 매 총회마다 이런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거나 내용을 검토를 해서 이런 서약이 발표가 되는 그런 식으로 이 기후변화 협약의 경우에는 진행이 되고 있어서, 이 플라스틱 협약은 어떻게 진행될지는 사실 저도 모르지만 기후변화 협약에 비춰봤을 때는 그러하다. 그리고 의제별로 이제 분과를 나눠서 회의를 진행하는데, 감축, 뭐 적응, 재정, 그러니까 앞에서 저희가 뭐 제3조, 6조 뭐 이런 식으로 나눠서 봤던 그 조항들을 이제 분과를 만들어서 아마도 진행이 되지 않을까 하고, 지금 회차를 거듭할수록 점점 더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갖고 온 이유는 이걸 보면 시사하는 바는, 첫 번째로는 이 플라스틱 협약이 장기전이다, 이제 시작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여곡절이 지금 기후변화 협상에서 걸어온 것처럼 엄청난 우여곡절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이 슬라이드가 좀 시사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도 지금까지 국제 협약이 이 기후변화 협약을 비롯해서 국제사회에서 만들어 온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프로세스적인 측면에서는 플라스틱 협약이 노하우를 좀 얻어서 더 빠르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냥 저의 의견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시사하는 바는 이게 의제가 굉장히 기후변화만큼이나 플라스틱 협약이 다양한데 이 의제가 나눠서 논의가 진행이 되고 갈수록 더 많은 관계자가 참여하는 만큼 각각의 그 전문성에 맞게 각 그 분과에 들어가서 이 조금 더 세부적인 그런 논의를 각 전문가들, 뭐 시민단체들 이렇게 다 진행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의장 문서에서 당사국총회 언급한 내용을 제가 한번 그냥 갖고 와봤는데, 어떤 내용을 당사국총회에서 할 것인가, 그러니까 논의를 할 것인가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갖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당사국 총회 2차 회의에서 이 제품에 대해서 지침을 만든다, 요런 내용이 있고, 공급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선택한 2가 선정될 경우 첫 번째 회의에서 요 생산에 대한 전 세계적 목표를 이제 목표가 채택이 될 것이고, 11조 재정 메커니즘의 경우 이 콥에서 그 당사국 총회에서 합의한 방식에 따라 자원, 뭐 이런 자금 조달을 지원하는 활동, 모든 자원을 이런 촉진한다, 이런 내용이 있어서 이게 이행에 필요할 수 있는 기능을 여기 그 당사국 총회에서 많이 집행을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몇 년 후의 일이지만, 아직 먼 이야기처럼 보일 수 있지만 조금 더 큰 그림을 저는 보고 싶어서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봤던 것이 있고, 그리고 또 제가 협약이 나아갈 길에서 다른 또 주안점은 이 다양한 이해관계자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 이해관계자 통계를 보시면 이게 굉장히 많은 인원이 참여를 해왔고, 이후에는 더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할 것으로 보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요 주요 플라스틱 관련한 내 부서만 참여를 하고 있지만, 다른 나라의 경우 막 보건부, 교육부, 농림부, 노동부 굉장히 다양한 부처와 관련 기관에서 참여를 하고 있고, 국제기구도 플라스틱 그 국제해사기구, 뭐 아니면은 이런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뭐 유엔 뭐 이렇게 환경 관련한 부문뿐만이 아니라 식량농업기구, 국제노동기구, 원자력기구, 보건기구, 뭐 인권사무소, 이런 정말 다양한 국제기구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환경단체나 그런 관련한 주요 기업 조합뿐만이 아니라 뭐 금융권, 뭐 클리어, 여기 화장품 회사죠, 한소다, 이런 데에서도 좀 이렇게 이번에 INC5에서 참여를 했고, 앞으로는 더 다양하게 참석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참관인들의 그런 다양한 활동이 앞으로도 더 많이, 그러니까 이런 다양하게 활동을 참여하는 것이 더 적극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이고, 그런 측면에서 여기 풀뿌리 연대에서 이번에 INC5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여기 간략하게 그냥 담아봤는데, 사실 지금 오션 분들도 이게 제가 그때 참여를 했지만 어떤 활동을 안 해서, 그리고 오션에서도 그때 당시에 이제 전시랑 세미나는 옆에 부대 행사장에서 참여를 해서 다들 와서 같이 참여를 해주셨지만, 그 협상장 안팎에서 INC5 협상을 위해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는 조금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린 적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이걸 한번 가져와 봤고요. 일단 그래서 플라스틱 행진이 그 전에 있었고, 그래서 백스코를 둘러싸고 강력한 협약문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1000여 명의 국내 여러 지역에, 그리고 국제사회에 이 활동가들이 모여서, 시민들이 모여서 행진을 진행을 했고, 그 다음에 이 회의에 참여를 하면서 뭐 전략회의, 내부적으로 어떻게 앞으로 전략을 짜나가야 될지 시민사회 차원의 회의를 진행을 했고, 그 다음에
기자, 한국 정부의 활동을 계속 감시하고 압박을 하면서 기자 간담회라던가, 여기 기자 간담회 사진인데 기자 성명문을 발표하고 보도자료를 발행하는 그런 일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외부 국제 시민사회와도 연대를 하면서 같이 기자회견을 하고 뭐 회의를 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일, 그리고 그 밖에도 외부 커뮤니케이션 홍보 기자들이랑 계속 소통을 하면서 하는 것도 했고, 국제사회 그런 브리프 문서를 우리나라 시민들에게 또는 기자들에게 알리는 그런 번역 작업도 계속 번역 작업과 이제 요약본을 발행을 했고, 이외에도 관련한 신문을 배포한다던가 광고를 주변에 게시한다던가 이런 활동을 했는데, 이게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린 이유는 옵저버가 결국에는 이 플라스틱 협약에서 당사국이 그 회의의 내용을 만들어 나가는 것인데, 참관인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조금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근데 여기 활동을 보시면 이게 안팎에서 계속 관련한 분위기를 형성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인 거고, 이러한 그 시민사회의 그 참관인들의 활동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이번에 할 수 있는 모든 선택지에 있는 활동을 INC5 기간 동안 안팎에서 진행했다고 또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활동이 있었기 때문에 앞에 그런 플라스틱 제품이라던가 생산 그리고 제정 메커니즘 관련해서 각각 되게 많은 국가가 뭐 100여 개 정도 되는 국가가 동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야심찬 협약의 내용에 동의를 했던 게, 이런 활동 국제사회, 시민사회, 국내 시민사회 이런 다양한 활동이 더 많은 국가가 이런 활동에 동의를 하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저는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여서 이 활동을 조금 자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조금 이건 제가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어서 갖고 왔는데, 지금 플라스틱이랑 기후위기 문제는 떼놓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없는 상황인데 관련해서 언급이 많이 되지는 않고 있어서 이 부분이 많이 더 다뤄져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넣어봤고요. 이게 지금 보시면 플라스틱 생산량이 어마무시한 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는데, 교통이나 운송, 그러니까 기존에 그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한다고 나와 있는 그런 부문의 경우에는 기후변화 협약 이후에 계속 신재생 에너지 사용 비중을 늘리고 에너지 효율을 증대하면서 계속 감소를 하고 있어요. 근데 기후변화 협약에서도 저는 사실 살짝 사담인데, 이전에 오션에 지금 1년 정도 일을 했는데 그 전에는 기후변화 부문에서 계속 일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기후변화 논의에 있어서 플라스틱 얘기는 저는 못 들어봤거든요, 거의. 근데 이 플라스틱 생산량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른 부문에 대한 얘기가 기후변화에서 되게 많이 되고 있고, 이 중요성은 잘 다뤄지지 않거든요. 근데 얼마나 심각하냐면 폴리머 생산의 이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체 5.3%인데, 이게 항공 부문, 우리가 배출을 엄청 많이 한다고 알려져 있는 그 항공 부문 배출량보다 훨씬 넘는 수치입니다. 그리고 국제에너지기구가 발표를 한 것이, 이렇게 높아지는 생산량 추세대로라면 2050년에는 이 교통운송 부문의 화석연료보다 플라스틱에 충당되는 화석연료가 더 많아질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 그래서 UC 버클리에서 최근에 나온 연구가 그 평균 기온 1.5도씨 이하, 이미 2024년에 최초로 넘었다고, 평균 기온이 1.5도씨 이상 넘었다고 지금 발표가 나왔는데, 이게 플라스틱 생산이 이대로라면, 지금 더 줄어들지 않고 지금의 추세대로라면 남은 그 1.5도씨 이하로 유지하기 위한 그 탄소 예산이라고 하는데, 그 탄소 예산에 5분의 1에서 지금 30%, 3분의 1까지 소진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생산 부문, 그러니까 생산 소비, 배출 폐기까지, 사용 폐기까지 모든 그 과정에서 플라스틱이 탄소를 배출하는데, 그러니까 온실가스를 배출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75%가 이 생산 단계에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생산 부문이 이 협약에서 다뤄지지 않으면 기후위기 문제도 같이 해결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이 슬라이드에서 보여주고 있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어, 플라스틱 오염 대응이 이제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 그래서 장기적인 과제로 삼아야 하고 여러 이해관계자가 함께하는 전방위적인 노력을 통해서 실질적인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이게 제가 듣기로는 오션에서 2009년에 해양 쓰레기 관련한 활동을 처음 시작하실 때만 해도 이 문제가 이렇게까지 심각할 거라고 생각을 못 하셨다고 저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문제가 더더욱 가속화될 것이고, 지금 계속 그 플라스틱의 건강 문제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 향후에는 더 과학적인 증거도 많이 연구로서 나타날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이런 플라스틱 오염과 관련한 수치 데이터를 광범위하게 축적하는 것이 필요하고, 전 세계적인 산업 체제과 사회적 행동 변화, 그리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미래의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다. 이거는 사실 우리 정부가 얘기하고 항상 뭐 그 시민사회가 정부 만날 때마다 얘기하는 내용이긴 한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산업계가 계속 플라스틱 협약의 내용을 감소시키는 그런 스탠스를 보여왔는데, 이게 기후변화 부문에서도 봤던 것처럼 이제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걸 그냥 이거 하면은 안 돼요. 이거 우리 다 죽어요. 경제에 어려워요. 이라고 지금 당장에 앞에 있는 것들로만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그냥 이미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인 것을 인정하고, 왜냐면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걸 인정을 하고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미래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라는 그런 입장을 견지해 나가야 효과적으로 대응이 될 것으로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광범위한 시민 참여가 필요하다. 라는 얘기를 꼭 하고 싶었고, 이게 시민들이 많이 관심을 지켜보는 것이 사실 이번에 한국에서 관심이 INC5가 우리나라에서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잘 몰랐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게 한 명 한 명의 이런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것이 협상장에서 얼마나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 이해가 쉽도록 조금 얘기를 하자면, 이 시국이랑 조금 연결 지어서 생각을 해봤을 때 탄핵안이 가결된 게 그 국회의사당 바깥에서 모인 시민들 목소리 덕분이었다고 하잖아요. 플라스틱 의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살짝 거창해졌지만 어쨌든 일반 시민으로서 오션 또는 그 본인이 속한 단체의 일원으로서 또는 개인으로서 이 한 명 한 명이 좀 중요한 역할을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역할을 이 안에서 할 수 있을까를 계속 각자가 고민을 해 보아야 한다고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후위기와 플라스틱 오염 대응에 대한 행동 정책이 대부분이 독립적으로 발전이 되었는데, 향후에는 좀 밀접하게 연계가 돼서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더 강력한 내러티브를 형성해야 한다라고 저는 꼭 이거를 강조를 하고 싶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발도상국에 대한 비용적인 기술적인 지원이 수반이 될 거라 앞으로 그런 ODA나 관련한 국제 협력이 활성화될 전망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어떤 역할을 갖고 기여해 나갈 수 있을지 생각해 보자는 차원에서 이런 결론의 얘기를 해봤고,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겠고, 그리고 더 관련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찾아보고 싶으시다면 그 오션에서 발행한 연구 보고서, 요약 보고서 또는 최근에 그 INC5 지난주였나요? 지난주에 그 풀뿌리언대 차원에서 INC5를 회고하는 유튜브 라이브를 진행을 했는데 그거 링크를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 내용에 좀 자세한 협약문 내용을 함께 살펴보는 것도 진행을 하니까 살펴봐도 좋겠고, 이 정도로 발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굉장히 너무 길게 했네요, 제가.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제를 잘 해주셔서 거기서 있었던 일들을 잘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질문 있으시거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간단한 질문인데, 오늘 이렇게 소개한 의장 문서는
그 INC5 협약 그러니까 의논 내용을 반영한 의장 문서인 거죠. 네네, 맞습니다. INC5 직전에 의장 문서가 다시 사실은 회람이 됐었잖아요. 근데 네네네. 그것을 INC5 회기 기간 동안에 의논된 내용을 반영해서 이렇게 만든 거죠. 네네. 아, 마지막 날 12월 1일 그 협상의 마지막 날에 그 INC5의 내용을 반영을 해서 최종적으로 발행한 그 문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른 의견이나 질문 있으신가요? 평소에 궁금했던 거 있으시면 지금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들이 없어서 그냥 지금 우리 세미나 창에 정서영 교수님이 처음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너무 반갑고 깜짝 놀랐는데 사실 저희가 2011년에 그 그때 제5차 해양쓰레기 국제 컨퍼런스에 다녀와가지고 해양 쓰레기 관리가 지금까지는 약간 각 나라나 시민사회의 자발적인 실천에 기초한 연성법적인 접근이었다면 앞으로는 이제 법적인 국제적인 강제력을 가지는 경성법적 규제로 나아갈 것 같다라는 논문을 발표를 했거든요. 사실 근데 그 아이디어를 주신 건 정서영 교수님이 그 해양 환경 관리 국제 리즘에 대한 책을 쓰셨는데 제가 그 책을 보고 아 이게 그러니까 규제가 시급하거나 뭐 이렇게 긴급하게 필요하지 않은 것들은 국제적인 이제 자발적인 합의에 의한 연성법에 의한 것이고 이게 국제적으로 반드시 강제력을 가지고 규제를 해야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그렇게 접근하는구나라는 걸 알고 해양쓰레기 문제가 그렇게 가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논문을 썼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 세미나에 들어와 주셔가지고 제가 너무 반가워서 그런 뒷배경 말씀을 좀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도 오셨고 오늘 새로 오신 분 환경운동연대 유혜인님 그리고 또 계시는데 교수님 마이크 켜셨었는데 네. 잠깐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해외에 계신 걸로 아는데 네, 아까 해외에 계신 네. 그리고 김기현님 오셨고요. 네, 유준상님, 김나라님. 네, 위쪽에. 네, 김나라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간단히 마이크 키시고 안녕하세요. 인사하실 수 있으시면 뭐 하나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네, 네네. 강의 발표 잘 드렸고요. 어, 이 플라스틱 그 오염에 대한 얘기를 잘 알고 있는데 또 이 플라스틱은 뭐 우리 악마하고 천사라고 얘기하잖아요. 천사라고 얘기하면은 뭐 우리가 이 일상생활하는데 여러 가지 물질을 재료를 갖다 제공하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는다면은 대신해서 소재를 쓸때 예를 들면 나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광물을 더 해야 될 것도 사실 플라스틱으로 대체하는 게 많잖아요. 근데 또 아시는 바대로 이제 플라스틱이 뭐 환경이나 뭐 인체에 끼치는 영향이 많기 때문에 천사와 악마의 두 가지 얼굴을 갖고 있는데 만약에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여야 된다면은 당연히 줄여야 되겠지만은 그리고 아까 이제 우리 김혜진 님이 발표하실 때도 이 플라스틱 생산 때문에 그 온실가스가 발생하는 양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만약에 우리가 플라스틱 문명인데 이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는다면은 또 사용량을 줄인다 그러면은 사용하지 않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미 익숙해졌기 때문에 어떤 소재를 가지고 이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게 사실 궁금하거든요. 네, 반대를 할 수 좋은 질문 있는데, 감사합니다. 네, 네. 과연 이제 대안이 뭐냐? 줄이는 것도 한계가 있을 수 있고, 그래도 또 쓸 수밖에 없는데 그걸 뭘로 할 거냐? 이런 거죠. 현주님 뭐 답변. 답변해 네. 주실까요?
네, 질문 감사합니다. 일단은 플라스틱 협약의 그 논의에서 항상 핵심적인 내용을 방금 김기현 선생님께서 짚어주신 거고, 그러니까 그 핵심 쟁점이 되는 부분을 짚어주신 거고,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 협약에서 지금 문제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뭐 그 온실가스 배출도 그렇고 건강의 문제도 그렇고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배출되는 양이 지금은 너무나도 많아서 그것이 큰 문제이기 때문에 줄이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줄이는 과정에 있어서 일단은 그 아까 제품 부분에서도 살짝 그 화면 공유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여기 제품 부분에서도 나왔는데 그래서 어떤 플라스틱 제품 또는 제품군을 폐지를 할지가 논의가 되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서 제일 불필요한 현재의 그 줄일 수 있는 제품부터 그러니까 필요하지 않은데 불필요하게 과도하게 많이 사용되는 그런 플라스틱 제품들부터 줄여 나가자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제 주변만 봐도 플라스틱이 아닌 거를 찾는 게 요즘은 더 힘들 만큼 저희가 플라스틱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협약이 진행이 된다고 해서 막 앞으로는 플라스틱이 없이 막 모든 제품을 다 다른 걸로 대체를 하거나 막 이렇게 될 거라고 보지는 않고 그렇지만 지금 현재 사회에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말 재사용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대체를 하기 위해서 그런 기술을 활용을 해가지고 막 왜 요새 그 비건 가죽 막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시를 방금 좀 잘못 들은 것 같아. 어쨌든 그 다른 제품으로 플라스틱 대신에 다른 그 대체안을 활용을 하기 위해서 이 기술이 계속 발전해 나가고 막 자연의 그런 분해된다고 소위 말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기존의 플라스틱 제품을 대체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지만 결국에는 그것 또한 자연의 어떤 그 요소들을 쓰는 거기 때문에 지속 가능하지 않고 또 다른 뭐 환경 문제가 발생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결국에 이 시민단체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불필요한 것은 줄이고 재사용을 해야 한다. 기존에 왜 요새 리필 스테이션 같은 것들도 서울에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조금은 우리가 기존에 활용하고 있는 것들을 계속 최대한 기존에 만들어진 것들을 재사용하자. 그러니까 지금 너무 우리가 선형으로 그냥 쉽게 사서 쓰고 버리는 그런 문화가 만들어져 있는 지금 불과 한 10년, 20년 만에 지금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다시 조금 예전으로 어떻게 보면은 그렇지 않았던 시절을 생각해 봤을 때 유리병 하나를 가지고 계속 담아 쓰고 그리고 그거를 또 씻어서 쓰고 이렇게 했던 것들 그런 사회적 변화라고 제가 아까 그래서 언급을 했던 건데 그런 사회적 변화를 통해서 최대한 재사용을 하는 그런 그 사회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혹시 다른 분들 지금 뭐 오셨나 또는 참여해주신 다른 분들이 더 덧붙이고 싶으신 의견이 있다면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기현 선생님 뭐 말씀하신 부분이 우리가 과학자로서 이렇게 고려해야 되는 무조건 플라스틱은 나쁘다 이런 이제 접근은 사실은 지향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협약에서 1조 1항에서 이제 우리가 그럼 줄여야 되는 플라스틱의 고려 대상들을 나열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쉽게 말해서 문제가 많은 플라스틱부터 줄이자라는 크리테리아를 해가지고 뭐 폐기물로 발생할 우려가 큰 거, 재활용이 어려운 거, 그리고 환경 위해성이 큰 것 이런 것들 플라스틱 전체를 다 우리가 부정하자는 게 아니고 줄일 수 있는 것들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자고 접근하기 때문에 요 협약의 그런 이제 타당성을 좀 가지고 접근을 하지만 물론 그걸 볼 때도 우리가 전체 이제 기후 온실가스라든지 다른 대체제의 실질적인 이제 환경 부하 저감 효과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정수영 교수님 또 마이크 켜셨던 것 같은데.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혹시 네,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혹시 들리는지요? 네, 네, 끊기지만
한번 말씀해 보시면 저희가 끊길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신 배웠고, 제가 사실은 이제 기후변화는 제가 2007년부터 정부 대표단 활동을 쭉 해서 보고 있고, 이 플라스틱 이슈가 사실은 앞으로는 기후변화에 필적할 만한 아주 중요한 이슈로 부각을 할 거면은 틀림이 없을 것 같고요. 특히 처음에 이 노팩 관련해서 좀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기는 노팩과 같이 유nep에서 이제 해양 차원에서 해양 쓰레기 차원에서 처음에 접근을 하다가 그게 이제 오늘 말씀하신 대로 크게 커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만 제언을 해드리면 제가 통상 정부에서의 환경협약하면 나중에 외교부 법률국에서 용어 검수를 제가 종종 해드리곤 하는데 처음에 하실 때 고려대학교 박훈 박사님께 이제 번역을 해주셨다고 그러는데 나중에 국제법 학자한테 테크닉한 것들을 꼭 한번 스크린을 받고 가시는 게 굉장히 나중에 좋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오션이 플라스틱 협약 관련해 가지고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게 지역 차원도 있고 글로벌 차원도 있고 여러 가지로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더 많은 활동 부탁드리고 저도 옆에서 보면서 많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저기 해외에 있어서 지금 핸드폰으로 연결을 해가지고요. 좀 상태가 안 좋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거 좀 양해 부탁드리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발언해 주신 거는 다 깨끗하게 잘 들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해하기는 결국은 그래서 생산량 감축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고 사실 그 감축시켜서 요거를 다른 재질로 다른 물질을 만들어 쓴다는 건 결국은 거기서도 탄소 배출량이 있고 오염을 배출할 거기 때문에 그 문제를 또 만들어낼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물건을 쓰지 않는다. 사실 빨대 없어도 음료수 잘 마시잖아요. 근데 빨대를 어른들도 제가 대학생들한테 한번 물어봤는데 빨대가 편해서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런 문화, 이거는 산업과 문화가 동시에 발전하면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는 이런 시사점이 들었고 마지막에 ODA가 많아질 전망이라는 게 좀 머릿속에 남네요. 네, 오늘 발제도 잘 해주셨고 어려운 주제인데 저희가 계속 공부하면서 빌드업된 게 많아서 좀 저희도 내부에서도 역량이 강화됐고 앞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혜주님 감사드리고 오늘 시간이 다 돼서 이것으로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이 세미나는 화요일 날 10시 30분에 같은 시간에 열리고 첫 번째 화요일에는 국제 세미나로 열리고 영어로 진행됩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앞으로도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세미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